안녕하세요. 통합과 예술 함께할 여러분들의 코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28학년도 대수능 통합과 예시문항 총평 및 분석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수능 탐구 영역의 통합과 개편항 같은 경우에는 25문항 40분 50점 배점이고요. 이제 배점의 종류는 총 3종류가 되겠습니다. 1.5점, 2점, 2.5점. 각각 문항 수는 8개, 9개, 8개로 출제가 되었고 보통 배점이 높아질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생각의 양이나 깊이가 더 많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예시문항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2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문항의 구성, 두 번째는 평가 방식인 거예요. 문항의 구성이라고 하면 크게 3가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념형 문항, 자료 분석, 탐구 설계형.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은 결국 이 개념, 자료 분석, 탐구 설계형을 몇 % 정도로 배분을 해서 출제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의 압박,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 이렇게 다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문항을 보게 되면 총 25문항 중에서 5문항이 개념 문항이에요. 20%죠. 그럼 나머지 80%가 자료 분석과 탐구 설계형인데 이게 시간의 압박을 크게 가져올 것이다.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난이도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예시문항보다는 실제 수능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된 다음에 이 예시문항 25문항을 40분을 시간을 재고 풀되 40분의 시간을 재고 푸시면 안 돼요. OMR 작성 시간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한 35분에서 한 37분까지 37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이 25문항을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만났던 내신 대비형 문제와 이 수능 예시 문항은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 내신 대비 문제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 개념형 문항의 느낌이 강해. 실제 풀어보면. 근데 자료 분석과 탐구 설계형은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할 때 풀었던 문제보다는 1.5배 내지 한 2배 정도 큰 사이즈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는 시간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능을 대비하는 고3이 되었을 때는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부분의 과학 탐구의 기출문제가 소용이 없어지거든. 새롭게 제작된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항상 수능 첫 해에는 수능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는 사설 모의고사들이 난립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얼마나 퀄리티 있게 좋은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대비하냐, 이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시문항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교육과정의 과학 탐구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별로 나뉘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별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분포가 됐어요. 근데 이 통합과학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현재 예시문항 기준으로 하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료 분석 문항이 꽤 많이 증가하였고 융합형 문항, 그리고 고난도 문항, 그리고 탐구 설계형 문항의 특징을 봤을 때 자료 분석과 탐구 설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80%. 근데 어차피 이 고난도 문항도 자료 분석 아니면 탐구 설계형이기 때문에 80%나 들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융합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개념형 문항 같은 경우에 즉문즉답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정말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통합과학의 개념형 문항을 보면 개념형 문항의 대다수가 융합형으로 출제돼서 단순 암기에서 풀리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요소를 한 문제에 섞어놨기 때문에 개념형 문항,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조차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리고 실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기존의 과학 탐구에서 있었지만 통과 관점에서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기존의 과학 탐구의 경우에는 실생활의 소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개념적 암기나 또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 같은 경우에는 통과 2에 있는 과학과 미래 사회라는 새롭게 신설된 단원이 있어요. 통과 2에. 그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이게 기존의 개념을 모르더라도 순수하게 자료를 해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 거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게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많이 해석해보는, 자료를 해석해보는 경험,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국어 영역에 비문학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념 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총 5문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 2, 3, 5, 7, 요 5문항의 개념 이해형 문항이에요. 이 개념 이해 문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단답형으로 이 개념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번, 10번, 잠시 보여드릴 11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하나의 문항 속에 2개 이상의 요소를 융합형으로 섞어놨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물질의 정기적 성질,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기본량, 접두어 아시죠? 그리고 뒤쪽 통과위에서 나오는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걸 해석해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3가지 요소가 섞였는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과 원소의 주기성, 여러분들이 보통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이라는 이 3가지 요소가 섞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영역에서 단순히 한 소재를 갖고 출제할 때는 이것도 단답형으로 내지 않고 탐구 설계형으로 출제했다는 거. 그냥 쭉 읽고 바로 답이 나오게끔 출제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소 쉽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해형 문항도 만만치가 않다. 어떤 측면에서? 시간을 조절하고 시간을 분배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꽤 많은 수의 문제를 풀어야 시간 조절. 사실 우리가 개념형 문항, 자료 분석, 그리고 탐구 설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수의 근간이 개념형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풀어낼 때도 시험 문제 시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있습니다. 점수의 근간이 되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개념 문항을 먼저 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파트에 비중을 두어서 자료 분석이나 탐구 설명을 푸는데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 시험지를 받고 바로바로 풀어내는 게 아니거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꽤 많은 수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현재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고 있는 내신형 문제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 분석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개념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반복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았는가. 왜냐하면 문제들이 꽤 길거든. 그래서 복잡한 계산보다는 반복을 많이 해서 명확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개념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자료 해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료 분석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상대적으로 고난도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하나의 영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출제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번에 예시문항에 고난도로 출제됐던 14, 24, 25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물화생지 원과목에서 다뤘던 자료들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 측면은 이제 유사문항이 기존의 기출에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통과 수준으로 변형이 되면서 느낌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도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쉽다 어렵다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시문항을 불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문항보다는 보통 실제 수능이 좀 더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 파트의 중화반응이라든지 지구학 파트의 엘니뇨와 같이 기존의 원과목들에서 중요하게 또는 다소 어렵게 나왔던 파트들에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생명 같은 경우에도 유전정보의 흐름, 전서번역 이런 파트.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탐구 설계 문항의 공통점 바로 뭐냐면 실험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럼 실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념에 대한 얘기가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실험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거. 또는 실험 과정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추론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이 기반이 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연역적 탐구 과정,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리고 결과 분석, 결론 도출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한 배경식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 통과 교과서에는 이 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한 걸 따로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탐구 설계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탐구 과정도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탐구 설계형 문항에서 초반에도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건데 과학과 미래사회라고 하는 통과 이해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에 있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자료 해석한다기보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통과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소재가 아닌 자료들이 생뚱맞게 튀어나와서 순수하게 이 자료만 갖고 답을 도출하는 일종의 국어 영역의 비문학과 같은 그런 성격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지. 앞으로의 문항 발전 방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걸 이제 요약 정리해 보는 건데 단원간의 경계를 허무는 연계
또는 뭐 당연히 융합형 문항에 대한 거, 요거는 계속해서 비중이 커질 것 같아요. 이 융합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예시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추론형 문항,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료 해석이라든지 탐구 설경을 얘기하는 거죠. 추론형 문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예시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과정 평가 중심의 문항 확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를 낼 거고, 그리고 통과 2에서 새롭게 신설된 과학과 미래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를 계속 접해보는 훈련하는 게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료를 갖고 낸다기보다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해서 그 자료를 얼마나 주어진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고 차후에 통과 2의 과학과 미래사회를 공부할 때도 다양한 자료를 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학탐구 영역 통과에서 만점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반복이 되겠지만 개념을 공부하더라도 원리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면서 해야 된다. 구태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통과 개념을 적어도 3번 이상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개념을 단순히 알아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의 느낌이 아니라 통과 1과 2의 모든 개념이 구슬이 꿰어지듯이 한눈에 또는 그 짧은 시간에 융합형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념도. 그래야만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학습한 개념을 자료 해석에 적용하는 건 문제풀이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 해석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비문학적 자료를 처음 만난 걸 해석할 때도 그러한 훈련을 해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많이 요구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문풀의 양을 꽤 많이 늘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신 대비의 통과 문제 수준은 현재 예시 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의 경향에 맞는 문제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답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3이 되었을 때 통합각의 수능 대비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시간 분배. 이 전략적 시간 분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과학 탐구에서도 꽤 많이 타임 어택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과 수능으로는 처음 치러지는 해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또는 그 해 평가원의 신상 기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제풀이 훈련이 요구되는 시간 분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요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적으로 쌓아야 될 지식이라는 거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형 문항, 자료 분석, 탐구 설경에서 기존의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개념형 문항 비중이 꽤 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러하게 될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형 문항은 20%, 탐구 설경과 자료 분석이 80%나 되거든. 그래서 이 자료 분석과 탐구 설경에서 시간을 자칫 조절을 못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시험의 운영상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험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학 탐구를 보는 시간대도 많이 뒤쪽으로 딜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집중력 유지 훈련, 이것도 결국 이제 문제풀이로서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풀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기별 학습 전략 수립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1 때 공부하는 이 통합과학이 2학년을 건너뛰고 고3 올라가서 다시 본격적으로 통합과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단편적인 내신 대비할 때 암기했던 요소들이 거의 다 잊혀진 상태에서 수능 대비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1년 동안 1년 커리를 여러분들이 촘촘히 그리고 완벽하게 커리를 잘 짜서 시험 대비, 수능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수능 첫 해 수능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꽤 많은 수험생들이 실패를 많이 맛봅니다. 왜냐면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3 때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 마음의 준비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남은 기간 내신 대비 잘 하시고 고1, 고2 그리고 고3이 되었을 때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 관리 잘 하셔서 통합각에 만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통합각 화이팅!